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부산대학교 신입학 전형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를 이제 선정해서 오늘 이제 처음으로 한번 그 관련된 전형을 좀 살펴볼 거고, 이제 이후에 추후에 이제 시간이 나는 대로 이제 지방 거점 국립대 입학 전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소식을 이제 뭐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중요한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에 지금 의대 정원 증원 때문에 네, 의예과 신입생 배정 인원이 이제 발표가 됐고, 그 의예과 정원이 총 뭐 정부가 애초에 이제 고시한 대로 2,000명 증원이 된다. 네, 요 부분들도 아마 좀 소식을 들었을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거점 국립대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인원이 뭐 강원대나 제주대를 제외하고면 나머지가 거의 대부분 다 200명으로 이제 조정이 지금 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예과 지원하고자 고민하는 수험생들 실제로 이제 200명까지 이제 증원이 되는 게 이제 확정이 된 건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는 조금 입장이 좀 유보적인데, 그러니까 각 대학들이 뭐 200명 인원을 할당받았다고 해도 결론적으로 이제 이 200명을 어떻게 이제 안배를 해서, 즉 수시 전형에는 몇 명, 그리고 정시 전형에는 몇 명, 그리고 수시 전형 안에서도 교과 전형으로 몇 명, 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또 몇 명, 그리고 지역 인재 전형인지 일반 전형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200명 자체가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될지 그 부분들은 좀 추후에 좀 지켜보고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일단 원안을 좀 살펴보면서 뭐 의대 증원이 지금 확정돼서 이제 확정 요강이 나오면은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나오겠지만 이제 200명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조정되기 전까지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어느 정도의 인원이 배정돼 있었는지 기존까지는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네, 오늘 이런 부산대 입학 전형을 살펴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한번 염두에 두시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의예과를 지원하는 수험생이 아니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이제 부산대 신입학 전형이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내용을 한번 같이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부산대 신입학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2025학년도 대학 신입학 전형에서 이제 기본 계획 변경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좀 살펴보고, 그리고 또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기본 계획 변경 사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부산대학교가 애초에 이제 작년 아마 4월 달이었던 걸로 이제 기억하는데, 작년 4월 달에 이제 최초로 이제 2025학년도 그 기본 계획안에 대해서 공지를 했었고, 그 이후에 1차 수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2024년 1월 19일에 이제 수정된 2차 수정안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2차 수정안에서는 뭐 이제 변경 전과 변경 후, 그러니까 뭐 1차 수정안 그리고 뭐 2차 수정안 이렇게 이제 변경을 했을 때 뭐 기본적인 내용들 일부가 좀 변경이 된 게 있는데, 우선 모집 단위 명칭이 이제 뭐 변경이 됐다라고 해서 뭐 공과대학 건설융합학부 즉 토목공학 전공 같은 경우는 자 사회기반 시스템 공학과로 이름이 변경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모집 단위 조정, 그러니까 모집 인원에 대한 조정인데 이제 뭐 선호도가 좀 높은 전기공학과 같은 경우 애초에 이제 73명 그리고 전자공학과가 87명이었는데 요 인원이 이제 2차 조정 이후에 전기공학 전공은 66명으로, 그 다음에 전자공학은 74명으로, 그 다음에 반도체 공학이 지금 40명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반도체 공학과가 신설이 되면서 기존의 전기공학과하고 그 다음에 전자공학과가 네 이제 모집 인원이 좀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산대도 이제 그 첨단 융합학부 신설과 관련해 가지고 반도체 공학 전공이 신설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보통 우리 반도체 공학 전공하면은 계약학과로 이제 개설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는데 뭐 이거는 지금 확정은 아니고 아니어서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일단 이 계획안에서 살펴봤을 때 부산대학교에 이번에 이제 신설된 반도체 공학 전공은 계약학과는 지금 현재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학과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뭐 추후에 뭐 모르겠습니다. 삼성이나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와 연계해서 뭐 될지 어떨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정도까지는 지금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참고해서 지원 전략을 좀 수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학부 분리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과대학 이제 건설융합 학부에서 이제 뭐 건축학 전공, 공학 전공, 그다음에 도시공학, 토목공학 전공 등이 있었는데 그러한 전공들이 이제 학과로 이렇게 분리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수정안 1차하고 이제 2차를 좀 비교해 봤을 때 전형별 모집 인원도 지금 이제 좀 변경이 생겼고요. 자, 그래서 뭐 이제 애초에 이제 기존에 공개됐던 안은 뭐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2차 수정안만 한번 좀 살펴보시면 뭐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모집 인원이 애초에 이제 공지된 것보다 좀 더 늘었다. 그리고 지역 인재 전형도 뭐 늘고 학생부 교과 지역 인재 전형요.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 8명이 늘었는데 지역 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은 뭐 18명 감소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요 부분들은 이제 뭐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그 전체적인 인원들 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니까 이 자료는 그냥 참고하는 정도로 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형별 모집 인원도 좀 조정이 있었다. 근데 네, 부산대학교 지금 이게 끝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의예과 200명까지 이제 반영이 된다면 또 모집 인원은 또 한 번 이제 조정이 될 것 같으니까 그건 이제 확정 요강에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전기공학과 그다음에 전기공학과하고 이제 전자공학과가 이제 학과가 아니라 이제 학부에서 이제 전공별로 세부 전공별로 이렇게 좀 나눠졌다고 하면서 인원 변동에 대한 부분들이 각 전형별로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한번 좀 쭉 나와 있으니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모집 인원들의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국어교육과 이렇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뭐 10명 이제 모집을 한다. 그래서 뭐 이전에 이제 고지됐던 것보다 2명 더 증가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일단 사범대학교들 같은 경우에도 뭐 모집 인원이 증가한 학과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과들도 좀 있으니까 이 부분들도 한번 그냥 쭉쭉 한번 그냥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쭉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경우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또 이제 최종 요강에는 이제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거는 이제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뭐 여기서 큰 폭으로 바뀔 것 같지는 않고 의예과만큼 큰 폭으로 바뀔 것 같지는 않고 네, 바뀐다고 해도 일부 조정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건 이제 확정 요강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5학년도 신입학 전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주요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어떠한 측면들이 좀 변경이 됐는지, 그래서 전년도 어떤 전형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이제 변화가 좀 생겼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제 주요 사항에 대한 부분들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자, 모집 인원 및 모집 비율입니다. 먼저 나온 거는. 자, 그래서 지금 2025학년도 같은 경우 수시 전형과 그다음에 정시 전형 모집 인원은 지금 총 수시 전형이 3,074명, 그리고 정시 모집 인원이 1,569명으로 비율은 수시가 66.2%, 그다음에 정시가 33.8%로 수시 전형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비수도권 지역들 대부분이 이렇게 수시 전형의 비중이 좀 높고요. 실제로
여기보다도 그러니까 뭐 부산대를 제외한 지방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비중이 수시 비중이 이제 더 높은 대학교들도 실제로 좀 많습니다. 자,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이 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전형 유형별 이제 모집 인원 및 모집 비율을 이제 좀 살펴보면 자, 2024년 4학년도와 2025학년도 비교하는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1,491명을 모집을 했는데 자, 2025학년도에 1,488명. 그러니까 3명이 감소하긴 했지만 인원 전체에 대한 전체 모집 인원은 큰 변동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935명에서 1,028명으로 네, 여기 학생부 종합 전형은 모집 인원 증가폭이 조금 있네요. 자, 그리고 논술 전형 모집 인원은 일단 감소는 했습니다. 345명으로 감소를 했는데, 뭐 요것도 이제 의예과 정원이 이제 증원이 되면 총 모집 인원은 좀 증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기 전형도 모집 인원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해서 수시 인원 같은 경우가 증가하고 감소한 전형들이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 1612명에서 2025학년도에 1569명으로 역시 모집 인원이 감소했다. 네, 요렇게 일단 계획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예과 정원은 아직까지 그 변경된 정원은 반영된 것이 아니다. 네, 요것 좀 먼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집 시기별로 지금 모집 비율이 나왔는데 전체 모집 시기별로 비교를 해봤을 때 네, 수시 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 비중이 가장 높다. 네, 요렇게 보시면 된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역 인재 모집 인원이 이제 확대가 됐는데 2024학년도에 644명에서 자, 2025학년도에 649명으로 모집 인원이 확대가 됐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바로 의예과 지역 인재 전형까지 반영이 된다면 어마어마한 인원이 이제 증가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이 동영상을 이제 처음 보시거나, 그 다음에 지방, 이제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들, 이제 그 전형을 보게 되면, 이제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 보통 이제 지역 균형이라는 전형이 있고요. 지역균형 선발이라는 전형이 있고 아마 요거는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이제 전형들을 보시면 지역균형 선발이라고 하는 전형이 보통 학생부 교과 전형 안에 설치가 되어 있는 학교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역 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전형도 있습니다. 요거는 교과 전형에도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뭐 정시 전형에도 있죠. 그래서 이 지역 균형 선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뭐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냐면 요거 이제 학교 추천 또는 학교장 추천 전형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는 추천 인원을 고교별로 몇 명으로 딱 정해놓는 학교도 있고, 뭐 추천 인원이지만 추천만 가능하다면, 뭐 고교별 제한 인원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형들이 지역 균형이라고 한다면,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고교 출신자들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부산대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본다고 했을 때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부산인과 그 다음에 울산과 그리고 경상남도 소재 고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고등학교 생활을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했던 수험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거천국립대학교를 좀 바꿔서 경북대로 이제 돌려보면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와 경상북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다. 그래서 지역 인재와 지역 균형은 말은 비슷하지만 다른 전형이다. 요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좀 번외의 내용인데 요번에 이제 그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이제 이제 예고가 된 거였죠. 작년에 2028학년도. 이거는 지금 당장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큰 상관이 없겠지만 이제 동생이 있거나 이런 이제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게 2028학년도 대입, 즉 현재 2024년 현재
중3 친구들이 시험을 치르게 되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이제 지역 인재 요건이 좀 강화가 된다고 하죠. 요건이 강화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고등학교만 해당 지역 소재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됐는데 이제 2028학년도부터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까지 해당 지역 소재에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전부 다 6년을 다녀야 된다. 요게 이제 또 하나의 요건 강화로 이제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이제 번외의 내용이었는데 그 부분들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부분들 지금 지역 인재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부산대 같은 경우는 아주 좀 특이하게 부산대 뭐 이건 사실 이제 의예과 지원 안 하는 친구들한테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뭐 의예과 지금 이제 뭐 여러 중심에 있는 이제 이야기거리가 됐으니까요. 부산대 의예과 같은 경우는 수시 전형에서 지금까지 100% 지역 인재로만 뽑았습니다. 100% 지역 인재. 그러니까 요번에 증원된 인원들에 대한 부분들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수시 자체가 지금 100% 지역 인재 전형으로만 모집을 했었기 때문에 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조금 감안하신다면 이제 지역 인재가 왜 중요한지 요 부분들을 좀 파악하실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자연계열 이제 일부 모집단이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수능 필수 응시 영역이 변경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그 수도권 소재에 있는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들 주요 대학들에서도 이미 2025학년도에 많이 시도가 되었던 그런 이제 변경된 부분인데, 자,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된 전형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된 전형은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부산대 같은 경우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가 설정이 되어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에도 일반 전형도 있고 지역 인재 전형도 있는데 이런 그 교과 전형에 보통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해당 모집 단위와 대상 전형 그다음에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비교 내용이 좀 있는데, 자, 이제 내용을 보면 자연과학대학, 자, 그다음에 대기환경과학과, 그 다음에 공과대학, 그 다음에 사범대학, 자, 요렇게 이제 학과들 이제 좀 나왔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 학과들의 전체 전형, 그러니까 전체 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가 반영되는, 그리고 정시 전형이겠죠. 자, 그래서 요 이제 해당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에 2024학년도에는 자, 국수 영탐 중에서 수학 같은 경우는 미적 기하 중 택 1이었는데 2025학년도에 해당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 수학 지정 과목이 이제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 확통, 그 다음에 뭐 기하, 미적 요걸 이제 응시할 수 있다는 거고, 뭐 탐구 같은 경우는 과탐 지정은 여전히 살아 있다. 네, 요렇게 좀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 모집 단위들은 어떤 모집 단위인지 한번 주의 깊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생활과학대학 안에 있는 식품영양학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전체 전형에서 자, 국수, 영사과, 그러니까 여긴 탐구에 제한이 없었고 수학도 지정이 없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식품영양학 같은 경우는 이제 탐구에서는 사회탐구를 응시할 수는 없고 과학탐구만 응시해야 된다. 요렇게 좀 이제 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당 모집단이 이제 관심 있는 수험생들만 조금 이제 면밀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형 명칭과 이제 지원 자격 변경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와 있는데, 전형 명칭 같은 경우에 2024학년도, 자, 사회배려 대상자 전형 1이라고 하는 전형이 이제 2025학년도에는 사회배려자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대 같은 경우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이 1 전형도 있고 2 전형이 있는데 이 전형이 지금 사회배려자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네, 2 전형이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원 자격이 어쨌든 기존의 1 전형과 2 전형이 이제 통합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지원 자격이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학생, 저소득층 학생에서 자, 국가보훈, 농어촌, 저소득층까지는 동일하고요. 자립지원 대상자들이 새롭게 포함이 됐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2 전형의 지원 자격 대상자였었는데, 네, 요 전형이 이제 2 전형이 없어지면서 사회 배려자 전형에서 선발을 한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 그다음에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 그리고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 실기 실적 전형도 역시 좀 변경이 되었다. 전형 명칭이 꼭 변경된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사회배려 대상자 전형 2 전형이 폐지가 됐다. 그래서 자립지원 대상자 전형은 이제 여기 아까 이제 보셨던 원전형에 이제 그냥 일반 사회배려 전형에서 이제 선발을 하고 2 전형은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뽑았었던 2 전형 지원 자격이 이제 선발하지 않는다, 별도 선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시 모집 및 정시 모집 전체 전형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이 반영이 됐는 이제 학폭 관련된 내용들이 생기부에 기재되어 있을 때 그 부분들은 이제 감안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건데, 네, 그래서 학생부 교과나 논술 실기 실적, 그다음에 수능 정시 전형에서는 감점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정성 평가한다. 뭐 정성 평가한다는 거는 뭐 제가 볼 때 이러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으면 거의 합격하기 힘들다. 네, 요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대학교를 이제 고민하시는 이제 여러 수험생들한테 이제 또 하나의 변화가 좀 생겼는데요. 자, 의과대학 의예과 및 치의학 전문대학원 학석사 통합과정, 요 수능 전형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건 이제 정시 전형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자, 정시 수능 전형, 지역 인재 전형, 전형 요소가 변경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까지는 수능 100% 일괄 전형으로 모집을 했는데, 자, 이제 2025학년도에는 수능 80%와 학업 역량 평가 20%가 20%를 합산해서 이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는 겁니다. 자, 학업 역량 평가 20%를 아마 정시 전형만 놓고 생각하시는 수험생들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미 2024학년도부터 부산대학교가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기존의 그 교과 성적 100%를 벗어나서 교과 성적 80%와 그다음에 학업 역량 평가 20%를 이제 추가해서 새롭게 반영한 방식이고요. 이 방식이 지금 2025학년도 정시 전형에서도 의예과하고 치의예과 이쪽 같은 경우는 요 학업 역량 평가 20%를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새롭게 이제 그 좀 변화를 시켰으니까 이 부분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 평가가 무엇인지는 나중에 이제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 들어갈 때 보다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술대학 이제 실기 전형 같은 경우에도 자, 실기하고 교과 성적 반영 비중이 좀 변경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음악학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실기 기존에 종전까지는 실기 60에 교과 40이었는데 실기 비중이 더 커지고 교과 비중이 좀 작아졌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성악 전공 같은 경우도 역시 그 실기가 80, 학생부 교과 20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정시 모집으로, 수시 모집이 아닌 이제 정시으로 모집 시기 자체가 아예 바뀌었고, 자, 수능 60과 실기 40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역시 지원하는 수험생들만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에서 어떻게 이제 학생들을 모집을 하는지 그 전형 방법과 모집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나중에 이제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을 조금 다시 좀 별도로 분리해서 그 부분들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시 전형 같은 경우, 자,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이죠. 그리고 지역 인재 전형,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지역 인재 요건, 그리고 농어촌 학생 전형, 특성화 고교자 졸업자 전형 등이 있는데, 자, 일단 이제 뭐 기본적으로 모집 인원들 한번 살펴보시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자, 이렇게 모집 방법이 교과 성적 80%와 학업 역량 평가 20%를 합산해서 자, 이제 선발한다. 다만 일반 학생부 교과하고 지역 인재 학생부 교과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또 인문하고 자연하고 또 의학 계열하고 또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건 나중에 수시 전형 갔을 때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자,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도 자, 이제
일반 종합 전형이 있고, 그리고 지역 인재 전형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 인재 저소득층 전형이 있고, 사회 배려자, 저소득층 학생, 뭐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이런 전형들이 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일반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전년도에 이제 다 변경이 됐던 내용이죠. 그래서 자 단계별 전형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단계별 전형을 하고, 자 1단계에서는 서류평가로 지원자의 3배수에서 4배수를 모집하고요. 그리고 이 인원들을 대상으로 자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80%, 서류 80%와 면접 20%, 그러니까 면접이 추가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이색적으로 이제 뭐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이 있죠. 그게 이제 지역 인재 저소득층 전형이라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의학계열 모집 단위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의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네, 지역 인재 저소득층 학생 전형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반영이 된다. 요것도 역시 나중에 살펴볼 거니까 그때 가서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자, 논술 전형은 일반 논술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으로 또 나뉩니다. 비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충청권이나 이런 데 빼고 뭐 영남권 같은 경우를 이제 통틀어서 놓고 봤을 때 이제 비수도권 지역에서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 자체가 뭐 부산대랑 경북대를 제외하면 거의 없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논술 전형도 실시하는 대학 중에 하나인데, 자, 그래서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논술 70%와 학생부 교과 성적 3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 선발하고요.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합니다. 자, 그리고 실기 실적 전형은 이제 해당되는 부분들만 좀 한번 관심 있는 분들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 자 역시 수능 일반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으로 좀 나뉘게 되는데, 수능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서 이제 그 정시 전형에서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의예과하고 치의학 전문 대학원 학석사 통합 과정, 이 과정들 같은 경우는 전년도 수능 100%에서 이제 바뀌어서 수능 80%와 학업 역량평가 2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정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모집 단임이 모집 인원이 나와 있는데, 네, 여기 부분들은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부산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나 아니면 저희 네이버 블로그, 리테라 에듀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이 관련된 파일을 역시 또 올려놓을 거니까, 저희 리테라 에듀 블로그에는 뭐 부산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합대학교들 정보들도 좀 많이 있으니까, 네, 저희 블로그 오셔서 네, 관련된 필요한 정보들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다른 인원들은 다 안 볼 거고요. 네, 이제 의예과 인원만 좀 볼 겁니다. 의예과 인원만 좀 볼 거고, 네, 의예과에 관심이 없으신 우리 수험생인 학부모님들은 네,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의예과만 한번 쭉 내려서 한번 살펴보면요. 네, 여기 있죠. 자, 의예과만 좀 한번 살펴보고 네,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원래 2025학년도 그 부산대학교에 예정되어 있던 의예과 신입생 정원은요, 총 125명이었습니다. 125명. 자,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의예과 같은 경우에 지금 자, 수시, 정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요 칸입니다. 보이시죠? 자,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 지금 모집 인원이 총 몇 명이었냐면 80명이었고요. 의예과가. 그 다음에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 총 45명을 모집을 했었습니다. 의예과가요. 자, 그런데 요번에 이제 그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0명이 증원이 됐죠. 그러니까 몇 명이 늘어난 거죠? 결론적으로 75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75명이 증가했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모집 인원 대비해서 대략 몇 프로 증가한 거냐면 60%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 어마어마한 인원이 증가한 거죠. 물론 여기보다도 이제 뭐 인근 지역, 그러니까 부산 인근 지역이 이제 경상대 같은 경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뭐 증가율이 월등히 더 높습니다. 그쪽은 이제 모집 인원 자체가 부산대보다도 적었었으니까요. 그런데 뭐 최종적으로는 200명으로 이제 맞춰졌는데
아, 네. 이게 진짜 뭐 200명을 뽑을지 아직도 저는 조금 긴가민가한데, 네. 어쨌든 뭐 일단 공개된 자료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좀 뭐를 볼 거냐면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따라오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 의예과 지금 뽑는 인원 전형들을 보면요. 자, 학생부 교과 지역 인재에서 30명, 그리고 학생부 종합도 지역 인재에서 30명, 그리고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저소득층 전형에서 30명, 그리고 지역인재 논술 전형으로 15명.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의예과, 부산대 의예과를 놓고 한번 수시 전형을 살펴보면요. 수시 전형 총 80명을 모집을 하는데 이 80명 모집에 지역 인재 모집 인원이 80명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를 모집을 했었다는 거예요. 수시 전형으로. 그리고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45명을 모집을 하죠. 기존까지. 자, 그러면 지금 모집 인원에서 일반 전형이 25, 그리고 지역 인재가 20명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인재가 조금 적기는 하죠. 그래서 일반 전형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정시 전형으로 들어오게 되면 일반 전형하고 일반이 지금 대략 한 25명, 물론 이제 2월 인원이 발생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근까지 제가 알기로 2월 인원이 거의 발생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일반 25명에 지역 인재 20명이었습니다. 20명. 비율로 따지면 대략 한 지역 인재 한 44%, 그리고 일반 전형이 한 56%죠. 자, 그런데 이 수시 정시 인원 다 합쳐서 125명 중에서 자, 이 중에서 지역 인재 비율이 그러면 총 몇 명이었냐? 125명 중에서 무려 여기 80명과 정시 20명을 합치면 100명이었습니다. 그럼 125명 중에 100명이라면 이게 도대체 몇 프로냐?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이 80%입니다. 지금 현재 권고 기준은 40%고 향후에 이제 60%까지 권고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미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다른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다른 어떤 그 대학들보다도 지역 인재 비율 자체가 엄청나게 높은 학교였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 이제 모집 증원이 된 예를 들어서 75명이 이제 더 증원이 되었는데 그건 75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 인원 중에서 또다시 80%를 만약에 지역 인재로 뽑는다라고 하면 대략 한 몇 명 정도를 지금 지역 인재로 뽑는다라고 하는 거냐면 60명 정도를 지금 지역 인재로 더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제가 단순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60명을 다시 수시하고 정시 비율로 또 나눈다라고 했을 때, 네, 어느 정도 비율로 나눠질지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수시 전형에서 엄청나게 모집 인원이 늘어날, 그러니까 수시 지역 인재에서 모집 인원이 더 늘어날 확률이 이제 높아졌습니다. 자, 입결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거라고 분명히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최종 아닌지 어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의예과 정원이 이렇게 이제 증가를 했으면 네, 이제 앞으로 이 부산 경남 지역에 다른 이제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도 적지 않은 이제 입결 변화가 생기고 의예과 입결 변화는 자연스럽게 그 밑에 있는 학과들에도 순차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날지는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기본적인 이제 그 인원들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네, 이제 그 다음 동영상에서 저희는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을 조금 더 나눠서 이 얘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